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지린성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국 산시성 출신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발 아시아나항공 오즈 221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온 뒤 같은 달 21일 환승 비행기를 타고 중국 창춘시 룽자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25일 현지 검역시설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음날 오전 9시 중국 창춘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약 16시간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뉴욕에서 탑승했던 오즈 221편에는 109명의 승객이 탑승했었다. 이 가운데 69명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검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에 대해서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는 등 사실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승객이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3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방송된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행사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밝혔다. 중국의 연구소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바이러스가 나온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의견은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이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불을 끄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건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문제에 당황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3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 뉴스에 출연해 이것이 우한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중국 연구소 실패 결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우리가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가 중국 관영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야생동물 판매가 활발한 우한이 현안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하기 전 프랑스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 등에 따르면 파리 생데니의 한 의사 단체는 전날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에 발표한 글에서 프랑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보고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이미 코로나19가 프랑스에 퍼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24일 중국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2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파리 지역의 2개 병원에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으나 독감 확진을 받지 않은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냉동 샘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나왔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4일 빠른 것이다.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환자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생선 가게에서 근무한 알제리 태생의 42세 남성이었다고 미 CNN은 전했다. 중국 여행 경력이 없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알제리에 다녀왔고 자녀 중 한 명도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말 이미 프랑스에서 퍼지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속한 의사인 이브코에는 현지 방송 BFM-TV와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이 남성의 부인이 슈퍼마켓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인을 통한 무증상 전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탈리아 마리오 네그리 약학연구소 소장 주세페 레무치도 지난해 11월 북부 지방에서 노인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에선 1월 31일 중국인 관광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보고된 것은 2월 21일이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중국 발원서를 희석하는 데 이용하자 레무치 소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유행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죽음의 배상 물어달라. 코로나 이겼지만 세계를 잃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판 여론은 날로 비동하는 모습이어서 대조적이다. 중국은 25일 자정 현재 11일 연속 단 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코로나19의 진앙 후베이성의 우한에선 지난 24일부터 중증 환자 제로 상태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각 도시와 맺었던 우호 관계를 끊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는 스웨덴 언론을 인용해 지난 22일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예테보리 의회 관계자는 상하이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점증하는 스웨덴 국민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라고 스웨덴 언론은 말했다. 코로나19 초기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최초 폭로자리 원량 탄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거친 언사와 선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중국 매체 보도로 인해 스웨덴 국민이 중국의 실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 게 중국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예테보리에 앞서 스웨덴의 린코핑이나 오레브로도 중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과거 스웨덴의 116개 도시가 중국의 각 도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약 100개 도시가 이 같은 관계를 끊었다고 더웨이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와가와가시가 중국 윈난성 쿤민과의 32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와가와가시의 폴퍼닐 의원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세계의 사망과 파멸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기소는 이제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다. 미국에선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민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1일 미주리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2일엔 미시시피주도 소송에 가세했고 중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던 이탈리아에서조차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의 비영리 기구 원유럽이 지난 21일부터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연 것이다. 5월까지 서명을 받아 6월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캠페인의 책임자 페르디난도 베로네는 어떤 국가도 중대 전염병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는 50만 명을 초과하고 배상 요구 금액은 1,000억 유로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가 유럽 중국의 해이지만 유럽에서는 중국이 유럽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중국은 일찌감치 코로나19 홍역을 앓은 경험을 토대로 유럽 지원에 나서며 미국을 대신해 세계에 중국의 지도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성숙하지 못한 이딴 행동이 화를 불렀다는 평이다. 아무 말 없이 의료 물자를 지원해도 중국에 감사하다는 인사가 나올 판인데 꼭 중국 지도자와 공산당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요구하는 바람에 원조 물자를 받는 측의 자존심을 뭉개고 말았다. 게다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불량품이 잇따라 나오며 중국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코로나19를 최초 폭로한 의사 리 월량에 대한 마지못한 듯한 표창과 선전으로만 일관하는 중국 언론 행태도 중국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최근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미국과 설전을 벌이며 보여준 중국 외교관의 거친 언사 등도 빈축의 대상이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세계의 주요 기업을 매수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각국의 약탈적 투자란 인식까지 심어주었다.